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포인터의 마지막 함수를 다루는 함수 포인터, 그리고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는 보이드 포인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저희가 먼저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보이드 포인터, 그리고 이 보이드 포인터가 자주 사용되는 메모리 알로케이트라는 동적 할당 함수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는 저희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 변수만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함수에 있는 모든 내용도 우리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함수의 이름은 이 메모리에 올라간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수처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인터 상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포인터 상수를 우리가 호출받아서 저장하는 걸 함수 포인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를 어떤 특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다가 원할 때 골라서 호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상수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변경할 수 없는 콘스트가 붙어있는 상수를 우리가 포인터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가리키는 포인터를 우리가 상수 포인터라고 용어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변수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의 주소와 그리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변수의 이름이 된다라고 저희가 앞전 시간에서 살펴봤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수를 저장할 때도 우리가 함수에 주소도 저장을 해야 되지만, 이 함수의 전달인자와 반환값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함수 원형의 모양을 같이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환값이 없는 void 펑션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int 값을 매개 변수로 갖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저희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래와 같이 똑같이 반환값의 자료형과 전달인자의 자료형을 쓰되, 이 함수를 저장을 할 이름을 쓰고 앞에 포인터 기호를 붙여주면 우리 앞으로 함수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함수 포인터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이 포인터 기호의 앞과 변수명 뒤에다가 괄호를 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어떤 특정 함수와 이게 포인터 함수인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서로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수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는 포인터 기호의 앞뒤에 가로를 붙여서 이 영역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들은 어떻게 과연 주소를 추출하느냐? 그래서 일반 변수처럼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 함수에 %를 붙여서 printf를 통해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이 함수의 주소값이 추출이 돼서 프린트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추출을 해낸 주소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 추출해낸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함수 포인터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함수 포인터가 있으면 반드시 포인터 기호와 괄호를 이용해서 포인터에 이거는 함수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자료형, 즉 매개 변수는 어떤 거고 반환형은 어떤 식인지를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값 두 값을 더하는 sum이라는 함수의 원형은 반환형 int 하나에 전달인자 두 개를 가진 함수가 되는데요.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매개 변수와 같은 반환형을 가진 함수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함수를 직접 할당함으로써 마치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듯이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주소를 추출했을 때의 주소값과 함수를 저장해 놓은 함수 포인터의 출력값이 동일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함수 포인터도 주소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주소가 다른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함수를 저장해 놓은 함수 포인터를 우리가 그냥 함수 사용하듯이 매개 변수를 넣어서 함수를 동작을 시켜보면 일반 함수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 포인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B가 만든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똑같이 C가 만든 함수도 어쩔 때는 B가 만든 함수를, 어쩔 때는 C가 만든 함수를 각각 선택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외부에 함수 포인터를 받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A가, 이 펑션 C는 A가 가지고 있겠죠. B는 이 A에 넣어주고 C는 F2를 이렇게 펑션 C에다가 넣어줌으로써 A는 각각 이 함수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에다가 전달인자로 다른 함수의 형태를 넣어주는 걸 우리가 일종의 콜백 함수라고 많이 부르죠. A가 B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참조해서 수행하는 콜백 함수라는 형태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함수 포인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면 가령 펑션 A에 x, y 값을 받는 함수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을 우리가 함수 포인터에서는 이렇게 자료형의 이름은 생략을 할 수가 있고 단지 자료형에만 나열함으로써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 1과 같은 구조를 가진 함수 포인터 ptr 펑션 c를 우리가 만들어서 ptr 펑션에 펑션 2를 집어넣어서 마치 펑션 2를 수행하듯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1 관계에서는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 이 예제와 같이 어떤 특정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모양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같은 모양을 가진 calculator라는 우리가 함수를 전달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값 두 개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에버리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플러스라는 함수에다가도 이렇게 A, B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콜백 함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함수, 콜백 함수. 이럴 때 저희가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원래 포인터, 변수라는 것들은 항상 자료형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void라는 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턴이 없다라고 할 때도 저희가 void function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포인터, 즉 주소는 주소인데 인트의 주소인지 캐릭터의 주소인지를 모르는 void 포인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ong 포인트 A나 float 포인트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long이나 float처럼 자료형이 정해진 포인터 변수인데요. 우리가 void 포인터와 같이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포인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다양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할 땐 반드시 자료형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캐릭터 포인트, 쇼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void 포인터라고 하면 자료형의 크기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주소를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void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료형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어떠한 자료형도 전부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코드에서 살펴보면요. void 포인터 ptr이라는 텅 비어있는 포인터가 있을 때 이 포인터에다가는 우리가 int의 포인터인 number 포인터 1도 넣을 수 있고 캐릭터의 포인터인 c 포인터 1도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래도 경고가 저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텅 비어있는 그릇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void 포인터를 우리가 int 포인터에 집어넣어서 int형 주소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캐릭터 포인터에 집어넣어서 캐릭터 자료형인 것처럼 서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void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 이 void 포인터 같은 경우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역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값에는 저희가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int 포인터를 우리가 ptr, void 포인터에 담은 다음 이거의 값을 출력을 해보려고 하면 빨간색 밑줄이 쭉 그어지면서 컴파일 결과 간접 참조, 역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에러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C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void 포인터에 담은 다음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빨간색 밑줄 보이시죠? 간접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에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담아만 두고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포인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료형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지고 혹은 배열의 형태로 이 주소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int 포인터 a라는 게 있을 때 이 a에 00, 1, 2, 4라는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 a를 플러스 1 하게 되면 실제로는 4바이트 크기인 4만큼 증가해서 a 플러스 1은 00, 1, 2,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소값을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void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증가해야 될지 얼마나 감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의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자료형의 크기가 정해진 다른 포인터로 변환한 뒤에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을 수만 있는 void 포인트를 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변수들, 정적으로 생성되는 변수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크기만큼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는 동적 메모리라는 게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배열은 반드시 선언을 할 때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A라는 주소가 있고 B라는 배열이 있을 때 우리가 B라는 배열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이 친구를 A에 저장한 다음 A를 출력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문자열이 B에 선언된 크기를 넘어가는 경우,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20글자를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10개 다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쩔 때는 어떤 배열의 크기를 10개로 쓰다가 잠깐 100개로 늘렸다가 다시 10개로 줄인다거나, 혹은 동적으로 아예 만들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고 싶은 경우들이 종종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A부터 K까지 12개를 입력을 하면은 B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이나믹 알로케이션, 동적 할당, 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원할 때 메모리를 할당받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C 언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헤더 파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메모리 알로케이트. 동적으로 내가 변수를 할당을 받고 싶은데, 배열을 받고 싶은데, 이때 그때 크기를 내가 4개만큼, 사이즈 오브 인트는 4바이트죠. 4개만큼 할당을 받겠다 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우리가 받고 싶은 크기를 지정을 하면 그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그 주소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 알로케이트라는 함수에 반환형의 원원이 void 포인터예요. 왜냐면 사용자가 몇 개를 할당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하는 주소가 void 포인터로 되어 있고, 이거를 할당받은 사용자가 나는 int형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int 포인터로 변환을 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20바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거를 캐릭터의 포인터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2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죠. 20개짜리 배열이.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동적 할당입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 같지만 저희가 뒤 챕터에서 다시 동적 할당에 대해서 자세히 풀이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동적 할당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원할 때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블럭이 끝난다고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fre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할당받은 영역을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할당받은 영역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한 스택 영역이 아닌 힙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 힙 영역 같은 경우는 블록이 끝나도 메모리가 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mR락으로 할당받은, 메모리 알로케이트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우리가 수동으로 일일이 free 함수를 선언을 해서 메모리에서 해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사용하는 언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사용하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자동으로 힙 영역에 데이터를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이 끝난 함수를 수거해가는 그런 쓰레기 수거자,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를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저희가 첫 강의 때 프로그래머를 믿어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게 이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권한이 주어진 만큼 반드시 해제도 저희가 프리 함수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mrlog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mrlog의 전달 인자로는 할당받을 크기 단위는 당연히 바이트 단위로, 즉 size of int라는 것은 우리가 4바이트를 할당받겠다. 그래서 이 할당받은 것을 캐릭터 4개로 할지 쇼트 2개로 할지 인트 하나로 할지는 사용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인트 포인터로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4바이트 크기 하나인 주소가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우리가 포인터 기호를 통해 역참조로 값을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할당을 해서 그거의 주소와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제를 반드시 fre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당받은 주소 값을 해제를 시켜주셔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제했을 때는 곧바로 메모리에서 주소 값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100을 넣어놓은 값이 자동으로 쓰레기 값이 돼서 삭제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입력한 문자를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 I am Ironman이라는 고정적인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글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하는 isRow로, 그리고 이것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toUpper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넣은 글자가 우리가 소문자 A에서 Z 사이일 경우에 이것은 소문자다라고 리턴이 되는 함수고요. 전달받은 글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i라는 걸 전달을 받으면 이 i 값에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를 뺀 값, 우리가 41에서 61을 뺀 값, 이 뺀 값만큼 ch에 더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어퍼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string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서 I am Ironman의 글자 수를 구한 다음 널 문자까지 플러스 1 해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플러스 1인 13을 글자 수를 저장을 해두고 캐릭터 사이즈에다가 글자 수인 13만큼을 우리가 문자열로 동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먼저 엑스트라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력된 데이터는 아이언맨을 받았는데 이거의 맨 첫 번째 글자가 isRower 소문자면 toUppe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str0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두 번째에 존재하는 str부터는 우리가 배열을 통해서 1부터 13까지 글자를 그대로 대입을 한 i가 대문자로 바뀐 아이언맨이라는 글자를 얻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fre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할당받은 str을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과 달리 여기에서 이 두 줄이 핵심 코드인데요.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입력받은 글자가 있으면 글자 수만큼 배열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의 마지막인 함수 포인터와 그리고 포인터 상수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우리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합니다.